오늘은 자폐증과 조현병의 해독요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런 자폐증과 발달장애는 좀 다릅니다. 발달장애는 언어나 인지의 발달이 느리고 지적인 장애를 가지는 것에 비해서 자폐증, 자폐 스펙트럼의 경우에는 감각의 문제가 동반이 되어 있고 반복적인 행동, 어딘가에 꽂힌 행동, 이러한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자폐증이고, 일반적인 발달장애는 지능 자체가 더디 발달되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관심을 안 기울이는 어떤 이러한 지적인 부분의 문제를 보입니다. 이 자폐증에게 보이는 이러한 독특한 행동의 양식이 일반 발달장애보다 양육과 훈육과 교육에 있어서 훨씬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치료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요즘에는 ABA와 같은 이제 행동 치료를 통해서 그러한 행동을 소구하고 좀 더 긍정적인 행동에 보상을 주는 이러한 피드백을 통해서 행동을 바꾸기 위한 그런 치료들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감각통합치료, 언어치료, 운동치료, 이런 많은 치료들이 현재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왜 자폐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많이 얘기를 나누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것의 원인을 아직 충분히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에서 밝혀지고 있는 원인 중에서는 왜 자폐증이 많아지는가에 대한 원인을 찾게 되고, 바로 이 환경의 독소가 산모의 자궁에 영향을 주게 되고, 자궁을 통해서 태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염증을 유발해서 자폐 스펙트럼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많은 근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폐 스펙트럼이 없지만 자녀에게서는 자폐 스펙트럼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바로 유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비유전적인 환경적인 원인에 의해서, 즉 독소에 의해서 뇌 발달에 염증을 일으켜서 사회성이나 소통의 발달을 막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독소를 배출시켜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는 면역을 끌어높여서 내 몸의 독소를 내 스스로 이겨내게끔, 독소가 있더라도 내가 그 기능을 발휘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독소를 해독시켜주는 간의 기능을 좋아지게 하거나 장의 기능을 개선시켜서 내 몸의 독소가 오래 있지 않고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때로는 땀을 통해서 독소를 배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조금 경증에서 중간쯤 되는 그러한 독소를 배출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그거보다 더 심한 독소가 쌓여 있을 때는 장 깊숙한 곳에 어혈이 있게 되거나, 또는 우리 몸 심장이나 뇌나 어딘가에 깊은 담음 독소, 그런 가래와 같은 그런 수분이, 변질된 수분이 내 몸에서 빠지지 않는 그러한 독소들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독소들은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빼는 약을 써야지만이 빠지게 되는데, 한약에서도 그러한 독소를 빼주는 치료법들이 굉장히 광대하고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폐증에게 써야 되는 이런 독소를 해독해주는 그런 약들의 종류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이 아이에게 가장 효과가 되는 약을 찾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것을 저희가 같이 거의 20년 가까이 연구한 이런 기관도 쉽지가 않은데, 일반 한의원에서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것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자폐증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상당한 부분은 독소의 영향이기 때문에 이 독소를 빼는 방법을 알아야지만이 이 병을 개선시키거나 치료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증의 독소라면은 이러한 여러 행동치료라든지 감통치료, 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좋아지기도 하고 사랑과 관심을 충분히 줬을 때 이 독소가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한 독소의 경우는 그러한 모든 것을 했음에도 크게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현병 역시도 동일합니다. 조현병은 역시 환청, 망상, 사고의 왜곡,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일상생활이 통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폐증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정신과 질환의 가장 끝판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약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진정시켜주는 아빌리파이나 리스페리돈을 쓰게 되는데, 자폐증에서도 감각 문제가 심할 때 이 약을 동일하게 쓰죠. 왜냐하면 두 가지의 약효가 동일하게 먹히는 집단인 것입니다. 즉 강력한 진정제가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것이죠. 감각의 문제, 왜곡의 문제, 환각의 문제를 잡아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약이 그것을 치료해주는 것은 아니다 보니 조현병의 경우는 그 약을 통해서 평생 그냥 관리를 받을 뿐 이 친구가 삶의 질이 충분히 좋아져서 약 없이 완전하게 거뜬하게 생활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현병의 이런 원인에 해당되는 독소를 배출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어혈이라든지 담음과 같은 강력한 독소들을 빼내줬을 때 약에 의존하지 않고 내 스스로 그 기능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현병의 경우도 이런 담음과 어혈을 뺐을 때 예전보다 사회성이 확장이 되고 표정이 밝아지게 되고 표현 능력이 어른스럽거나 성숙하게 되는 이러한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증상만 억눌렀을 때는 일상생활은 좀 좋아지지만 이 사람의 삶의 질은 그 이상 개선되기는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양약의 치료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필요한 역할까지는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그 이상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별개의 영역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좋아지게 되면 또 양약을 줄일 수도 있고 끊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몸의 자생력이 회복이 되게 되면 그러한 정신적인 환각이나 망상, 그런 감각적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약이 굳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스스로 내 몸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정신질환의 끝판왕들, 자폐증이나 조현병의 경우는 이러한 해독제가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데, 그 중에서는 첫 번째 어혈, 두 번째 담음, 이러한 약들을 써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의원에 쓰는 어혈약이나 담음약으로서는 효과가 미진합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임팩트가 있고 조금 더 강도가 있는 약을 그 체질에 맞게 써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자폐증이나 조현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러한 좀 고급적인 치료 기술들인 것이죠. 이런 것들은 책에 나와 있지 않다 보니 임상을 통해서 수백, 수천, 수만 번의 고민을 해야지만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치료의 노하우며 이제 경험적인 부분들이다 보니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한의사분들에게 물어본다 한들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고, 저 역시도 관련된 전문 한의사들에게 또 교수님들에게 물어본다 한들 일절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죠. 스스로 개발하고 연구를 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다 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절반 이상 이미 찾아간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더 많은 약들이 더 개발되어지고 찾아질 것이라 또 기대되는 또 한 해입니다. 오늘은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방법의 해독요법을 말씀드렸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기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